자, 180페이지 13번부터 4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3번 외력으로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금속 변형하고 강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하냐, 가공경화 또는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가공경화 또는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가공경화와 변형경화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련변화라는 말이 나와서 경련변화는 뭐냐면 CQ로 체인지 해가지고 열 처리 후 상온에서 방치할 때 시간 경과 후에 재료 성질이 열화 떨어진다. 그 고유 성질이 나빠진다. 이것을 열화라고 합니다. 열화하는 현상입니다. 자, 15번 구리 납 합금이며 고속 베어링에 적합한 합금. 이거 켈미디그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폭음 구리의 10% 주석 첨가한 청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조성 향상을 위하여 아연을 소량 첨가하거나 또는 절삭성 개선을 위해서 납을 한자로 연이라고 한다 했죠. 이걸 첨가하면은 첨가해서 폭음을 만듭니다. 자, 전에는 이렇게 청동으로 폭음을 만드는데 구리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니켈 크롬으로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그 포가 뭐가 있습니까? K9 자주포 같은 게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진짜 요즘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백령도에서도 특히 연평도하고 백령도에 있는 그 자주포, K9 자주포가 이제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K9 자주포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포금이 전에는 이 청동으로 만드는데 요즘은 이제 니켈 크롬으로 만듭니다. 톰백. 구리에다가 아연이 8 내지 20%입니다. 왜 8 내지 20? 8 내지 20보다는 사실은 요거 고래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5 내지 20% 요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5 내지 20%가 좀 더 합리적입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 톰백이라는 것은 이 안에 또 여러 가지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길딩 메탈이라든지 로우 브레스라든지 커머셜 브론즈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몽땅 합쳐서 우리는 그냥 톰백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요 지금 180페이지죠. 요거 팔로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책에는 5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20% 아연 합금이다. 주로 모조금에 많이 사용합니다. 탄피황동, 73항동, 영어로는 카트리지 브레스입니다. 가공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에서 탄약통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탄약통을 옮기고 할 때 보면 카트리지 라트남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주철은 회주철입니다. 회주철. 보통 주철은 회주철인데 영어로는 그레이캐스트 아이언이니까 GC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주철이 이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0.7 내지 1.5% 몰리브덴, 0.5 내지 4% 니켈, 몰리브덴하고 니켈을 첨가하고 별도로 또 구리와 크롬을 소량 첨가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강인하고 내마멸성이 우수합니다. 강인하고 내마멸성도 우수하고 그래서 크랭크 축이나 캠 축이나 실린더 등의 재료로 쓰는 이것을 에시큘러 주철이라고 합니다. 에시큘러 주철. 이 에시큘러 주철은요, 조직이 뭐냐 하면은 베이나이트입니다, 이게. 에시큘러 주철은 좀 적을 데가 없는데, 이 에시큘러 주철은 항원열철이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베이나이트입니다. 베이나이트. 그래서 요 밑에다 한번 또 적겠습니다. 에시큘러 조직이 죄송합니다. 조직이 뭐냐면은 베이나이트입니다. 이 베이나이트는요
베이나이트이며 황혼 열처리 대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애시큘러 조직이 베이나이트입니다. 애시큘러 조직이 베이나이트이고요. 황혼열 처리의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애시큘러 조직이 베이나이트며 황혼열 처리의 대표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그걸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애시큘러 주체리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에 미하나이트 주체리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 그 회사 이름입니다. 적당량의 강스크랩 고철을 선철에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해하고 출탕할 때 규화, 석회와 출탕할 때 혼합하여 주물로 만든 대표적인 강인 주철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이제 고급 주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합금 주철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규리로는 10 내지 14.5% 규소를 함유하면 규소가 많이 들어갔죠. 규소가 주철이 이래 많이 안 들어가는 일 많이 들어가는 고규소 주철입니다. 왜냐하면은 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산성을 우수하게 할 때는 이렇게 규리론을 쓰고 미레지스터는 니켈, 크롬, 구리 합금 주철입니다. 500 내지 600도씨의 온도에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여 열에 강한 내열 주출로 많이 옵니다. 자, 볼트, 너트, 전동기, 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탄소 함량이 약 0.2 내지 0.3% 정도인 기계 구조용 강제 0.2 내지 0.3이라는 건 0. 그 중간이 0.25죠. 그래서 탄소를 말할 때는 기계 구조용 강은 SM입니다. 탄소를 말할 때는 C를 뒤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0.25는 25로 표시합니다. 요것도 몇 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구나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81페이지에 대상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은 요게 참 그 책에서 요걸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1페이지 17번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답에 뭐라고 했나 파단선이라고 해놨습니다. 파단선이 아니고 뭐로 고쳐줘야 되느냐면 파선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파선으로 고쳐주세요. 아마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파선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실선, 1점 쉐선, 2점 쉐선, 파선이 있는데요. 다 표시가 되어 있죠. 파선에 이렇게 짧은 줄을 이렇게 탁탁탁탁 파선입니다. 파선은 영어로는 broken line이라고 하는데 짧은 선을 조금씩 사이를 띄어 그은 선이며 숨은 선 등에 포함합니다. 숨은 선. 파선은 딴 말로 뭐라고 하면 숨은 선이라고 합니다. 숨은 선. 파선은 숨은 선입니다. 그리고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은선, 또 반선은 숨은 선, 은선 다 같은 말입니다. 굵기는 외형선의 약 2분의 1 정도입니다. 치수선보다는 항상 굵어야 하는데 이게 파선입니다. 이게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외형 나타내는 이거는 파선입니다. 자, 그럼 파단선은 뭐냐? 브레이크 라인인데 대상물의 일부분을 가상으로 제외했을 경우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일부를 가상으로 제외했을 경우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즉 어떤 물체 구조물을 그림으로 나타내려 할 때 그릴 필요 없는 부분을 떨어져 나간 모양으로 나타낼 때 요럴 때는 이제 파단선을 씁니다. 그 경계의 끝부분에 그리는 선으로 대개
파형의 가는 실선 지그재그선으로 그립니다. 자 대신 프리핸드로 그립니다. 자 여기서는 요게 지그재그선이요. 요거 이런 이제 그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부분 잘랐어요. 경계를 나타낼 때 이런 파선, 지그재그선 또는 그냥 파형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 요거는 지름일 때는 요렇게 또 그리면 됩니다. 요게 파단선입니다. 파단은 세 가지를 여기에 나타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파선하고 파단선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하지 마십사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여러분 그 문제에서는 요걸 고치세요. 자, 19번. 물체의 면이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에 해당하는 것은, 요건 몇 번 나왔고 또 뒷부분에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칭선이 뭐냐? 도면에서 단면을 이해가 쉽도록 가는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빗금을 그어 표시하는 것이 해칭선입니다. 21번 제도 도면에서 치수 기반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같은 도면에 다른 척도 사용할 때 각 품 번호 옆에 사용된 척도를 기록해 줘야 됩니다. 척도가 다를 때. 표절 안에 없을 때는 척도의 기록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이건 아닙니다. 거기에 척도를 기록해 줘야 됩니다. 척도는 도면 오른쪽 아래의 표절 안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척도에서 1대2는 축척, 실제 그림보다 줄여서 그리는 2분의 1로 줄여서 그리는 2대1은 실제보다 2배 느린 대척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그 치수기 원칙을 쭉 설명해놨죠. 관련 치수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해야 되고,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 분리하여 기입해야 되고, 참고 치수일 땐 치수 숫자에 괄호를 붙여야 되고, 치수는 중복 기입을 표할 것, 치수 되도록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되고,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기록할 것, 정면도 같은데,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입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요. 자, 182페이지에 23점 표면 거칠기 기호 중 다듬질 약호는 이거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끝 마무리니까 finish file 해가지고 FF 했습니다. finish 리머는 FR이고 finish scrape는 FS입니다. GH는 honing, gri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H는 honing, grind인데 여기에 FR하고 FF, FS는 실제로는 끝마무리라는 기호로 F를 하나 더 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P인의 호칭과 이에 따르는 지름을 표시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이 P인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머리핀 같은 어떻게 든 머리를 딱 고정해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나 이런 것을 이제 고정해 주는 건데, 평행핀이라는 나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핀 지름을 치수로 정하고, 테이프 핀이랑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은 쪽의 지름을 표시합니다. 분할 핀은 이 핀이 두 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핀 구멍의 치수를 기록합니다. 슬롯 테이프 핀은 요것도 테이프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끝부분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슬롯 테이프 핀은 테이프의 가장 큰 쪽이 아니고 가장 작은 쪽 지름을 표시합니다. 테이프란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작은 쪽의 지름을 표시합니다. 슬롯 테이프 핀은 끝부분이 갈라지고, 분할 핀은 전체가 갈라진 상태에서 기구나 어떤 재료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 핀 같은 거는 딱 그 끼워가지고 양쪽에 갈라진 걸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빠지겠지요. 여기에 슬롯 테이프 핀은 테이프가 작은 쪽에 갈라져 있는 걸 딱 겹쳐버리면 됩니다. 자, KS 규격에서 정한 치수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지시선은
치수와 함께 개별 주서 기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외형선, 중심선, 기준선은 이들 연장선을 치수선으로 사용한다. 그게 아닙니다. 자, 뭐냐면 치수선은 말이죠. 밑에 있죠. 가는 실선을 치수 보조선의 직각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치수선 끝부분은 화살표나 사선을 하거나 아니면 검정표 등을 표시하여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번에 틀렸고요. 다음번에 각도를 기입하는 치수선은 각도 구성하는 두 변이나 연장선 사이에 원호를 긋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길이, 높이, 치수 표시는 주로 정면도에 집중하며 부분적인 특징에 따라 측면도, 평면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주로 정면도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수선에 대해서 이 밑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한국산업규격에서는 대상물 치수 기입을 위해 그 길이 및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의 평행으로 그은 선으로 규정합니다. 외형선 이런 거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을 치수 보조선에 직각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자, 25번 이거는 너무나 많이 했죠. KS 제도의 부문별 분류기호 중 전기 부분, 전기 요즘은 전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걸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전기 전자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요즘은 전기 전자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전기보다는 전기 전자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KSD가 금속인데 금속도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금속, 그 다음에 신소재 이렇게 하든지 바뀌어야 될 겁니다. KSA는 기본이나 공통을 나타내고 KSB는 기계 규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3페이지입니다. 맞죠?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할 때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 했습니다. 인접 부분을 참고로 했을 때 몇 번 했습니다. 인접 부분을 참고 맞지요? 그 다음에 물체가 단면의 형상을 표시할 때 가상선은 아닙니다. 아까 형상은 해칭선을 썼지요. 가공 부분 이동 중 특정 가공 부분 이동 중 특정한 위치로 표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공구, 지거, 치구지요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낼 때 요것도 다 가상선을 씁니다. 자, 특수 지정선은 굵은 1.4선을 내는 특수 가공 부분에 특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상선은 가는 1.4선입니다. 물체 이동할 운동 범위 나타낼 때도 여기 없는데 요거도 가상선 씁니다. 자, 강 표면 경화 특수 열처리입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요게 다는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못했고 뭐냐면은 방송까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표면 경화, 강 표면 경화는 금속 표면에 내마모성, 내식성, 내충격성 향상을 위하여 다른 금속 합금을 융착하여 피복하는 것을 서브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내마모성, 내식성, 내충격성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다른 금속이나 합금을 녹여서 피복하는 것은 표면 경화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하드 페이싱보다는 그 서브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피복할 금속 합금이 단단할 때는 요거는 하드 페이싱이며 연질 재료 피복할 때는 또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프트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넓은 임의의 하드 페이싱은 침탄, 지라, 고주파, 당금질과 도금도 포함된다.
이 표면 경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단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강은 그냥 두면 공기 중에서 산화해가지고 그 경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침탄을 하거나 지랄을 하거나 고주파 담금질을 하거나 도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그 이제 산화가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경화를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금속 용사는 뭐냐? 금속 용사는 요 가가 금속 용사지요. 높은 금속을 분분상으로 스프레이해서 물체의 표면에 분사하여 금속 피복층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사 재료로는 밑에 보면 금속은 구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니켈, 티탄 이런 걸 뿌려주면은 그 녹이 안 슬겠죠. 그 다음에 세라믹, 플라스틱, 유리, 목재, 종이, 콘크리트, 뭐 서밋 등이 주로 이제 금속 용사를 해가지고 표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금속 침투법은 또 있죠. 뭡니까? 우리 아연이나 알루미늄이나 붕소나 이런 걸 표면에 도금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풀림이라는 것은 열처리입니다. 어닐링입니다. 그 뭐냐면은 금속 재료가 담금질을 해서 단단하지만 내봉액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내봉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조금 열어가 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풀림입니다. 자, 가공에 의한 커트 줄무늬 방향의 기호를 기입한 그림 투영면에 비스듬하게 두 방향으로 교체할 때 도시하는 기호는 X입니다. 자, 여기에 A는 뭐냐면 이퀄이죠. 그래서 요거는 평행을 나타냅니다. B는 뭡니까? 여기에 직각이죠. C는 뭐냐면은 요거 X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뭐냐면 교차하는 거고. D는 M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면 무방향입니다. EF는 뭐냐 하면은 C는 동심원, R은 방사선입니다. 자, 요것도 뭐 한두 번 더 나왔을 겁니다. 요 전체를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